김성기입니다. 이름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남자로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해주고 계십니다. 2015년부터 농촌진흥청에서 북한 농업 사업을 기획하고 담당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남북의 북한의 농생명 분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연구를 진행해야 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하며 그러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교류 협력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이제 참석자 분들께서 보시니까 보건의학 분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슬라이드를 다시 준비를 해서 식량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고요. 북한에 정말 식량이 부족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북 교류 협력에 대해서 과거에는 어떻게 했고 그것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 나갈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는가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직접적인 협력 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우리가 왜 지금 이러한 연구를 해야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십니다. 북한에 정말 식량이 부족합니까? 정말로 부족합니까? 그러면 식량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의식주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의와 주는 없다고 바로 죽는 것은 아니지만 식은 안 먹으면 바로 죽습니다. 여기에 식에서는 곡식 탄수화물을 하고 비타민 원의 과수가 있고 단백질은 축산에서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식량들이 전부 이러한 것을 만들어내는 산업을 농업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농업이 없으면 죽기 때문에 생명을 다루는 것이라 이것은 농업 생명 산업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 중에서도 왜 식량하면 식량 작물만 얘기하고 다른 것은 얘기하지 않느냐? 에너지, 사람이 쓰는 에너지의 60 내지 70%가 이 탄수화물로부터 섭취를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세계에서 세계 3대 알곡 식량 작물을 꼽으라 그러면 옥수수, 쌀, 밀입니다. 재배 면적으로 가장 많은 것은 밀이지만 세계 한 지역에서 생산해내는 생산량이 옥수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옥수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은 되는 알곡입니다. 세계에서 알곡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곳이 어딜까요? 물론 중국입니다. 생각보다는 미국이 아니고 중국입니다. 그렇지만 중국이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1인당 생산량은 미국이 중국의 3.5배 정도 됩니다. 이 말뜻은 잉여 농산물이 잉여 알곡이 식량 작물이 많기 때문에 전 세계의 식량을 컨트롤하는 것은 미국입니다. 미국은 심지어 전 세계의 식량 작물 생산량 추정 사업을 해서 매년 어느 지역에서 어느 알곡이 얼만큼 모자라고 이런 것을 전부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의 식량 작물도 미국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UN 산하에서 식량을 다루는 곳이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인데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거기에서 추정했을 때 글로벌 포퓰레이션의 1.5배의 식량을 맨날 생산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다면 죽는 사람 하나도 없어야 되죠. 하지만 여기 보십시오. Despite this excess, hunger still exists. 우리가 이거를 정말 마음속에 새겨두고 있어야 합니다. FAO에서 1년에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식량이 175kg이다. 이것은 쌀의 경우 얼만큼, 옥수수의 경우 얼만큼 에너지를 전부 따져서 계산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북한의 식량이 얼만큼 부족한가를 추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엔의 코로나에 의해서 식량 안보의 위협을 받을 나라에 북한이 포함이 됐고요. 올해 정말 식량 위험을 받고 있습니다. 2020년 월드푸드 프로젝트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북한 전체 인구의 반 정도가 40% 정도가 불안정한 식량 공급으로 영양이 부족하다. 그러면 왜 식량이 불안정하느냐? 기본적으로 기반 시설이 없어서 반복적인 재해에 대응을 못합니다. 홍수가 일어난다거나 산이 무너진다거나 이런 거에 대응을 못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생산량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생산을 했다고 해서 교통이나 유통이 부족하기 때문에 식량에 접근이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반 정도의
인구가 식량이 불안정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단순 계산법으로 얼마만큼 식량이 부족하냐? 북한 인구가 2,500만 명, 우리나라의 반 정도 되는 거죠. 남한에. 연간 FAO에서 175kg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계산하면 440만 톤의 식량이 필요합니다. 매년 남한에서도 북한의 식량이 얼만큼 생산되는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사업에서 작년에 추정을 했을 때 440만 톤이 2020년에 생산이 됐다 하고 추정을 했습니다. 그럼 필요한 것이 440만 톤인데 그러면 또이또이 확실히 되지 않느냐? 아니죠. 식량 작물 생산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바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뭐 소나 돼지나 같이 사료를 줘야 되는 부분이 16만 톤 정도 되고요. 그 내년에 심어야 될 종자로 확보해야 될 것이 20만 톤 정도 됩니다. 이러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수확 후 손실량입니다. 수확하고 바로 그 힘들게 만들어내서 여기는 농기자재가 없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벼베기를 합니다. 그러면 낯가리를 쌓아두죠. 쥐가 파먹고 새가 와서 먹고 그리고 비가 오고 이러면 썩어 넘어가죠. 그러한 수확 후 손실이 20 내지 30%가 됩니다. 여기서 더한 것은 감자입니다. 감자는 6월 내지 7월, 8월 한여름에 이것을 수확을 합니다. 이때 10도씨 되는 저장고가 없으면 전부 썩어 넘어갑니다. 그래서 감자의 경우 30 내지 40%가 썩어 넘어가서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생산이 없어지는 것하고 다 합치면 약 133만 톤 정도가 사라진다. 만들어내고도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면 그 133만 톤이 부족한 것이 되는 거죠. 113만 톤에서 매년 북한이 외국에서 사오는 게 주로 중국에서 사옵니다. 20만 톤. 그렇지만 올해는 이것도 중국이 주지를 못했고 이것을 사오지 못했습니다. 이만큼 부족한 거죠. 그 다음에 외국에서 주는 거 해봤자 2만 톤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다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111만 톤 정도가 식량이 절대 부족하고 이거를 1인당 175kg 필요하다고 했죠. 나눠보면 600만 명 이상의 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됩니다. 한국개발연구원에서 2021년 북한 식량 최대 135만 톤 정도가 부족할 것이다 추정을 하였습니다.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죠. 나라에서 배급을 줘야 됩니다. 당연히 나라에서 우리가 이만큼 식량을 내줄게 하는데 배급 제도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북한에서 일단 자기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FAO에서 175kg이 1년에 필요하다. 나누기를 365 하면 하루에 1인당 480g 정도는 먹어야지 기본적으로 살 수 있다. 북한에서 우리는 573g 줄게 하고 상한선은 써놨습니다. 하지만 몇 년 동안 북한이 300g 정도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디서 먹어야 되죠? 특히 작년 코로나 사태 이후로 2020년 평양 간부들 3달간 배급이 끊겼답니다. 그러면 죽어야 되나요? 아니죠. 집이라도 팔아서 어디서 사 먹어야 되죠. 근데 공산국가라 마켓이 없어야 됩니다. 하지만 고난의 행군 이후에 장마당이 생겼죠. 장마당에서 집을 팔아서라도 구입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죠. 장마당은 북한에 형성된 시장이고 450개 내지 500개가 되면서 이 장마당이 많은 것들을 지금 지배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2021년 현재 북한의 식량 사정을 보겠습니다. 1월 달부터 보면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식량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을 해보겠다 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힘입어 2학기 이때가 된 4월, 5월 달 평양 노동신문은 전부 이것으로 떠들었습니다. 농사를 잘 짓는 것이 가장 현시기에 가장 중대한 시기이고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전투적 과업이다. 그리고 농사를 잘 지어서 식량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보자 하고 모든 노동신문이 떠들고 있고요. 4월, 5월 대중국 수입품을 전부 조사해 보니까 6월달 발표한 것에 보니까 75% 그 많은 것 중에 75%가 전부 비료였습니다. 나머지도 살충제, 살균제, 농업에 관련된 거라 식량 문제를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올해 6월달 들었으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 이례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인민들의 식량 형편이 긴장해지고 있다, 없다
하고 발표를 했고요. UN SDG 보고서에서 정말 이례적으로 자신들이 이렇게 없다고 보고를 안 합니다. 근데 북한에서 보고서에서 국제사회 처음으로 우리 이거 보고서에서 직접 제가 발췌한 것입니다. 여기에 자기네가 2020년 식량 생산량이 굉장히 적다. 그것은 UN 제재나 이런 제재와 봉쇄했고 그리고 재해가 겹쳐서 이러한 것 때문에 작년 2020년 식량 생산량이 많이 적었다. 그래서 식량에 문제가 있다. 이러한 얘기가 먼저 나오면 그 다음에 고난의 행군 시대에도 이렇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하는 밑거름을 좀 깐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뭐 이례적으로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자들이 여러 매체에서 발표하기를 7월, 8월, 9월 달 수확하기 전에 정말 문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 북한에서 장마당을 어떻게 컨트롤하려고 한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인도주의 위기 상황에 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 남쪽에 있는 우리는 그냥 있어야만 되는 것인가? 북한에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도와줘야만 도와준다기보다 함께 무엇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결국은 남북 교류 협력을 해야만 하는데 여태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느냐? 우리는 많은 남북 교류 협력을 했습니다. 농업 분야에서는 특히나 1990년대 말 고난의 행군 시대에 SOS를 한 이후로 그쪽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2007년, 8년까지는 많은 남북 농업 협력이 있었습니다. 근 10년간의 그러한 협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이 지속되지 못하고 아직도 식량이 저렇게 부족한 상황이 되어야만 하는가? 그것을 한번 둘러보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남북 농업 협력을 준비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남북 농업 협력은 저희가 많은 기금을 써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굉장히 작은 거지만 백서에서 쭉 보면 무슨 건립 지원, 농기자재 지원, 옥수수 종자 지원, 식물 공장 지원 전부 조금 한 지원밖에 없습니다. 각자 이 많은 단체들이 30개에서 심지어 300개 정도의 NGO 단체들이 여러 기금이나 여러 가지 돈을 써갖고 이러한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전부 효율적이지 못하였죠. 그러면 그 당시 왜 우리가 이렇게 효율적이지 못하였느냐? 그 당시 너무 긴급하게 일들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환경이나 재배 정보에 대한 모든 정보가 하나도 없었고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생각하기에 남한에 농업이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그냥 가지고 가면 된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특히 종자 같은 것은 새로운 환경에 맞는 종자를 개발하려면 7년에서 15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 남쪽의 종자가 북쪽에 가서 제대로 발휘를 못합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준비를 우리가 미리 하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효율적인 어떠한 남북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협동농장 어떠한 운영 체제를 인식을 못하였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협동농장이라는 것은 여기서 보시면 천덕리 협동농장 예를 들면 농가 호수가 895호고요. 2,500명의 농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한 마을이 하나의 협동농장입니다. 여기서는 논, 밭, 시설 재배도 하고 축산도 하고 이 천덕리에서는 목화를 나라에다 공급을 해야 됩니다. 옥수수, 과수 이러한 것들을 다 합니다. 이 말 뜻은 한 마을에서 먹고 사는 모든 것들이 한 마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느 재단에서 옥수수만 조금 줬고 뭐만 조금 주었을 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저희는 그 당시는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효율적이지 못하였더라. 앞으로는 좀 더 복합적인 남북 협력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이 당시 일하였던 대부분의 NGO 단체에 일하시는 분들이 농업에 대해서 거의 무지하신 분들이셨습니다. 단지 그냥 어떠한 단체에서 아니면 교회, 종교단체에서 이러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북한에서 원하는 그러한 농업 기술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래서 효율적이지 못하여서 지속 가능하지 못하였다 하는 분석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하면 이러한 때에도 그래도 성공적인 사업이 있었지 않았느냐? 성공적인 사업을 저는 시감자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김정일 위원장이 고난의 행군 시대에 33만 명, 심지어 어떤 분은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 하면서 농업 생산량 증대를 해야 된다 해서 종자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우리는 재배 면적이 없기 때문에 한 번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2번 이모작 재배를 해보자. 그리고 그 사이에 감자를 한번 재배를 해보자 하는 것을 이제 주장하고 나옵니다. 감자는 북한에서 굉장히 북한 지역에 잘 맞는 작물입니다. 남한의 더운 지역에서는 재배를 못합니다. 그래서 남한의 여름에는 저기 고령지 가서야 재배가 가능하고요. 남한에서는 겨울에 제주도에서 재배가 가능합니다. 북한의 경우 백두산 근처에 있는 대홍단까지도 재배가 가능합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대흥단까지 가서 감자는 고산지대의 쌀이다. 그러니까 좀 해보자 하고 2000년에 감자국까지 신설을 하고 대흥단에다 감자 연구소를 만들어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감자가 왜 중요하느냐? 기본적으로 보면 주식량 작물이 옥수수 벼죠. 이것이 9월 달에 5, 6, 7, 8, 9월 달에 재배하는데 10월 달에 수확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죠. 이때 8, 9월 달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10월, 11월 뭐 풍부하게 먹고 1월, 2월, 3월, 4월, 5월 달 되면서 지금 생산량이 부족하니까 없어지죠. 그러면 7, 8, 9월 4달이 굉장히 거의 이 벼나 옥수수는 없습니다. 요때 근데 감자는 3월, 4월, 5월, 6월 달에 수확이 가능해서 정말 원하지는 않지만 감자라도 먹고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식량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감자가 굉장히 중요한 작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이 SOS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감자연구소에서 도와주겠다. 그리고 자기네가 우리가 기술이 없으니까 NGO 월드비전에서 같이 뛰어서 도와주겠다. 그리고 월드비전도 우리는 진짜 기술은 없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이 전문직 사람들이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관공서에서 도와주겠다는 하지 않았습니다. 월드비전을 통해서 들어가서 이런 시감자, 감자 기술 모든 사업을 구축을 했습니다. 감자는 중요한 것이 종자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종서를 잘라서 우리가 심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에 한번 걸리면 완전히 망해버리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항상 저희가 조직배양에서 바이러스 프리를 만들고 그것을 키워서 수경 재배를 해서 이 시감자를 만들어서 이 감자, 시감자로 이 공급을 해야지만 농민들이 재배가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조직배양 시설이 돈이 들고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작한 것은 저희가 평양농업과학원에 이러한 100평 규모의 조직배양 시설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북한 전 지역에 5개의 원종 공장을 만들어줘서 전 지역에 시감자가 종자가 잘 퍼지도록 할 수 있게끔 셋업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굉장히 럭키한 것이 정말 운이 좋았던 것이 우리 남한에서 만들어 놓은 추백이라는 감자 품종입니다. 이것이 남한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개발된 품종이었는데 남한에선 별로 성공적이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북한의 약간 서늘한 지역에 가서 정말 일을 잘해갖고 이 감자 북한에서 두벌 감자 2호로 명명해서 북한 장려 품종으로 지정을 해서 북한의 50%를 재배가 이것으로 이루어질 정도로 그러한 좋은 아주 효자 품종이 되었습니다. 그래갖고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줘서 북한 전 지역에 감자가 충분히 재배가 될 수 있도록 해줬고요. 이게 2000년부터 시작해서 2015년까지 15년 동안 그 이상한 뭐 미사일이 터지고 뭐 이런 상황에서 이 사업은 계속 지속이 됐었습니다. 2015년 되면서 이제는 이거는 셋업이 됐다. 우리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도와줄 필요가 없다 해서 마지막으로 검토할 때 제가 함께 들어가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평양
감자 생산 공장을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연구 시설과 바이러스 디텍션하는 엘라이저를 디텍션하는 시스템을 보았고 수경 재배 시스템과 저장고 시스템을 전부 보아서 잘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고 감자 생산량이 현재는 북한이 남한보다 2배 정도 많이 생산되는 굉장히 성공적인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을 갖고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겠느냐? 북한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했다. 그리고 그때에 맞춰서 적절한 품종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좋은 선진화된 시감자 기술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내세우지 않고 국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기술 이전을 했다. 그렇다 그러면 미래에 효율적인 것은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북한이 필요할 때 북한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품종과 선진화된 과학기술을 들고 들어가서 효율적으로 기술 이전을 해주면 그러면 지속 가능한 남북협력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좀 미리 좀 준비를 해놓자. 적절한 품종이라는 것은 일단 주요 식량, 우리가 그래서 적절한 품종이 무엇인가를 북한의 매체든가 농노동신문이라든가 아니면 북한에서 여러 기관을 통해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분석해서 보니까 기본적으로 주요 식량 작물 품종 이러한 것들을 원하더라. 그리고 간척지가 아닙니다. 간석지에 대한 그 욕망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의 품종을 원하고 그 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은 감자가 아니고 채소를 주요 작목으로 꼽았습니다. 그래서 채소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고 스마트 온실이 필요하고 앞으로 우리가 북한에서 소득을 내려면 그 산업화를 통한 소득 증대에 대한 그러한 기술이 필요하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이제 2015년에 시작을 해서 기재부나 과기부를 통해서 연구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십억의 연구 사업을 만들어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0억, 2020년부터 매년 48억씩 이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북방지역 식량 생산성 향상 기술 개발 사업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럼 북한에 무엇이 필요하냐? 어떤 품종이 아까 품종을 새로 개발하려면 7년에서 15년이 걸리니까 그거는 할 수 없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품종 중에서 북한의 저온과 불량 환경에 맞는 그러한 품종들이 있는지 한번 해보자. 그리고 북한에 맞는 추위에 맞는 재배 방법이나 이런 걸 한번 검토해보자. 그리고 북한의 지력이 나쁘다는 건 다 알고 계시죠. 북한 지력을 얼마나 빨리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한번 연구해보자. 그리고 병해충 발생은 어떻게 되고 그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해보자.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2015년에도 북한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잠깐 할 수는 있지만 같이 일을 사업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북한과 가장 유사한 기후대를 한번 찾아보자. 북한의 농업지역은 수양산 이남, 이북, 동해안, 남부, 북부, 중부 산간지대, 북부 내륙지대, 북부 고산지대로 이렇게 7개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곳에 대한 모든 기온이라든가 고도라든가 언제 서리가 내리고 이런 정보를 전부 분석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슷한 시험장을 찾았습니다. 보니까 춘천 시험장, 철원 시험장, 진부, 평창 이곳에서 연구를 하면 어느 정도 80%는 북한 지역이 커버가 되더라. 또 한 가지 안 되는 지역들은 연길에 있는 연변대학에서 같이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을 해서 단둥과 연길, 훈춘에 가서 직접 이런 모든 시험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벼콩, 주요 작물인 벼콩, 옥수수, 맹류를 전부 했는데 여기서는 벼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한에 들어와 있는 북한의 벼 품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연구를 시작할 때는 1200 품종이었지만 현재는 2000 품종 정도가 들어와 있어서 우리가 분석하고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도 자기네들 고유의 좋은 품종이 있을 텐데 해서 그것을 전부 남한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북한은 비료가 항상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비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많이 생산해내는 품종이 가장 좋은 품종으로
같기 때문에 비료를 조금만 주면 얘네가 웃자라서 쓰러져 버립니다. 비가 조금 오면 확 쓰러져서 다 망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이 그 쌀 부족을 극복한 것이 통일벼였는데 통일벼를 보면 굉장히 작습니다. 키가 쓰러지지 않게 만들려고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살펴보고 남한에서 북한 지역에 맞는 조생종이라는 건 중만생종은 남한에서만 쓸 수 있고요. 조생종과 극조생종을 개발한 게 81품종이 됩니다. 벼만. 다른 옥수수는 100품종 이렇게 되고 있고요. 이러한 품종들을 전부 가지고 가서 저희가 이 지역 6군데에 대해서 실험을 전부 해보았습니다. 3년 동안 실험을 해보았을 때 동항에서 보면 품종이 가장 좋은 곳이 81품 중에 운광이라는 품종이 가장 좋았다. 북한 것들하고 대비를 해봤고요. 그 중국 것들하고 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부 뽑아서 전부 저희가 벼, 보리, 콩, 옥수수에 대한 각 북한 지역에 맞는 품종들을 전부 선발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북한 지역에 북한도 그 국제 기상 관측센터의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북한의 27개 지역의 관측센터의 데이터가 전부 국제 기상센터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FA 통해서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36년간의 모든 데이터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역을 분석을 해서 재배가 벼의 조생종, 5대벼와 같은 조생종 벼 품종이 재배가 가능한 지역이 어디고 이 지역은 벼를 재배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 하는 지역들을 전부 구분을 해 놓았고요. 최근에 북한의 물 부족이 굉장히 심합니다. 물 가뭄이. 그럴 때에 각 지역에 27개 지역에 대한 것을 다 해놨지만 양덕 해주 같은 경우 7월 중순부터 상순, 중순, 하순에 물 부족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콩을 밭에 심을 때 7월 이전에 6월 달까지는 심어서 뿌리가 내려야지만 튼튼한 뿌리를 가지고 물 부족에서 견딜 수 있다 하고 제안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토양 유실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산림훼손과 떼기밭을 산림 꼭대기에다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이럴 때에 토양 유실을 없앨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피복작물이라고 그러는데요. 알팔파든가 아니면 헤어리배지 같은 거를 심으면 토양 유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가장 좋은, 북한의 온도에서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인가 저희가 경기 북부 지역에서 해봤을 때 알팔파가 토양 유실을 가장 많이 줄이더라. 그리고 또한 비료 효과도 좋더라. 그 다음에 가장 빨리 화학비료만 줘서는 되지 않고 화학비료와 퇴비와 집섬, 석회를 함께 주어야지만 가장 빨리 우수한 지력을 회복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전부 만들어서 전부 저희가 퍼블리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벼 품종이 북한에 나오는 그 품종 벼에 대한 병해충을 조사하려고 하는데 북한에 직접 들어가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 북한에 이제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북한에 남한에 있는 병해충에 대해서 북한 품종의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랬을 때 북한 벼 품종은 남한의 세균병에 대해서는 전부 병에 싹 걸립니다. 이병성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왕래가 시작이 되면 북한 벼 품종이 굉장히 위험해지는 상황이고요. 도열병에 대해서도 대부분이 이병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들어갈 수는 없지만 백령도에 가면 굉장히 해주와 비슷하기 때문에 이 곰팡이 포자가 일로 넘어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가서 보니까 저희가 백령도와 고성 그리고 남부 지역에 전부 그 곰팡이의 포자를 분석해서 유전자를 분석해 보니까 백령도 고성과 이 내부 지역, 내륙 지역과 다르더라. 굉장히 70년의 분단에 의해서 많은 유전자원이 바뀌고 있다, 달라지고 있다. 근데 특히 저희가 위험한 것 중에 하나는 백령도에서 남한에 없는 그러한 유전자원이 발견이 돼서 좀 심층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해충 문제는 좀 더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추운 겨울에서는 대부분의 벌레들이 월동을 못합니다. 동남아에서 비례 날라와서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데
단둥과 용정 이런 데 전부 비교를 해보니까 북한에도 이런 비례해충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남한과 비슷하게 크더라. 그래서 저희가 전부 북한의 중요한 병해충을 만들어서 만약에 남북 협력이 되면 남한에서 이러한 농약을 갖고 이렇게 방제를 했다 하는 방제 매뉴얼을 작성을 해 놓았습니다. 또한 각 우리가 선발된 품종에 따른 기술 보급서를 전부 만들어 놓고요. 재배에 대해서는 재배 매뉴얼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적용이 된다 그러면 북한의 식량 작물이 식량이 30% 정도 향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기본적인 거고요. 간석지에 대해서 굉장히 원한다고 했죠. 북한의 간석지는 김일성이 교시에도 나와 있고 북한 노동당에서도 이미 30만 정보를 개발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30만 정보는 뭐 그냥 추정한 것이 아니고 전부 이제 계획이 된 거고요. 남한의 노는 57만 헥타르, 북한의 노는 57만이고 남한의 노는 83만 헥타르입니다. 이 기본 단위가 만 헥타르입니다. 북한의 논이 57만에다 간척지 30만이 되면 북한의 논이 87만, 남한보다 많은 상황이 되고 인구는 반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정말 북한이 목숨을 걸고 간척지를 개발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북한이 많은 여러 루트를 통해서 우리 내염성 이 솔트에 톨러런트한 그런 벼를 좀 한번 품종을 달라 하는데 우리는 불행하게도 아산과 개화도 이런 우리도 6, 70년도에 굉장히 많은 간척지를 개발했는데 내염성 벼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치수 사업을 잘해서 농어촌 개발공사에서 정말 일을 열심히 잘해서 용수로 이런 담수로 물이 많아서 이 바닷물을 쓴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는 그 내륙에 있는 담수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용수를 조절을 해서 우리는 그냥 깨끗한 물로 재배를 해서 내염성 벼가 하나도 줄 것이 없습니다. 중국의 내염성 벼를 이용하려고 했는데 바로 이용을 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북한에서 지금 현재 생명공학 기법을 이용해서 내염성 벼 품종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에 김정은 위원장이 전국과학기술자 대회에서 IT, BT, 나노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어쨌든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러한 경제를 한번 회복해보자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북한의 많은 연구 논문을 보면 대부분의 학술지가 뭐 돈도 없고 종이도 없기 때문에 거의 1쪽 내지 2쪽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논문들이 김일성 종합대학 학술지인데 거기 보통 이제 4쪽 내지 5쪽 심지어는 10쪽까지도 가는데요. 이것이 2016년에 자연과학으로 묶여있는 것에서 2016년에 생명공학이 따로 나올 정도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나와 있는 연구 논문들을 한번 쭉 검토해 보았습니다. 내염성 벼 재배를 위해서 국제미작연구소에서 포칼이라는 가장 중요한 품종을 가지고 한번 노력을 해보려고 하고 있었고요. 또한 여러 가지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베테인 알데하이드 하이드로게네이즈 유전자라든가 여러 가지 유전자를 집어넣어서 한번 트랜스제닉 플랜트 형질 전환 벼를 만들어 보자 해서 심지어는 형질 전환 벼계통 07호를 만들고 이것은 품종으로까지 등록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유전자 편집 기술이 이제 막 뜨고 있죠. 북한에서 이거는 이제 돈도 덜 들고 굉장히 심플하고 심지어 몇몇 나라에서는 이건 GMO도 아니다 하고 이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박학성 교수팀과 허명식 연구팀이 아주 도드러지게 하는데 박학성 교수님은 유체 쪽으로 하시고 허명식 교수님은 벼 쪽으로 연구를 하십니다. 2019년 1년에만 거의 10개 정도 형질 전환이 발표됐습니다. 그 2000년, 20년하고 21년 최근에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이런 논문들 액세스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분석이 안 되는데 그렇다 그러면 최근에는 뭐 다 이게 품종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기술보다는 남한은
아까 이제 박 교수님도 전에서 말씀하셨지만 경제적인 게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요. 남한에선 바이오그린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공학 기술은 전 세계에서 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원하는 그러한 것을 남한의 기술과 우리가 도와준다 그러면 같이 남북농업생명연구센터를 만들어서 같이 일을 하면 충분히 북한에서 원하는 내재해성 작물이 금방 쉽게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제 원예 채소와 스마트팜은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원예 채소에 대해서는 굉장히 알곡에 비해서 식량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연구를 좀 적게 생산량이 훨씬 많이 떨어집니다. 15%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에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식물 공장을 보고 눈을 번쩍 뜹니다. 이런 것이 있구나. 그래서 돌아와서 평양 농업과학원에다 우리도 이런 걸 해보자. 그래서 평양 남새는 채소의 북한 말입니다. 평양 남새 연구소에다가 우리도 이러한 스마트팜을 한번 해보자. 이것은 남새 그 채소 큰 온실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온실이 있는데 이것을 그냥 유리 온실인데 이것을 IT 지능형 온실이라고 합니다. 스마트팜으로 만들어보자 해갖고 그거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기 중평에 있는 커다란 비행장에 활주로를 전부 뭉개버리고 거기다가 420동의 온실을 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번 스마트팜으로 만들어 보려고 외국에 이제 SOS를 하고 편의시설도 만들어 봤고요. 남한에서는 녹색혁명이 일어나서 우리가 이제 자급자족이 이루어졌고요. 그 뒤에 백색혁명이라고 그 온실을 쫙 만들면 구리 쪽 이런 데 가면 완전히 비늘이 하얗게 보이죠. 그래서 저희가 백색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런 백색혁명이 일어나면서 우리도 사시사철 원하는 과일과 원하는 채소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기술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세계 톱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스마트팜이나 식물 공장을 북한이 원하는 기술들을 함께 도와줘서 북한의 추운 지역에서는 그 낮에 평지에 재배를 못합니다. 채소나 이런 게 재배가 안 됩니다. 그래서 북한에 이런 것을 도와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을 해보고요. 특히나 2020년 UN 제재를 그만큼 강한 제재에서도 8개가 면제받는데 그중에 4개가 스마트 온실은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남북협력의 길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요. 또 한 번 농식품 산업화를 통해서 어떠한 소득을 한번 가보자 하는데 북한에 정말 농식품 가공 산업은 돈이 없어서 정말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김정은 위원장이 식품 공장을 가서 정말 한번 우리 노력해보자 하는 적도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그러한 식품 가공 공장을 할 때 한 좀 좋은 좋게 쓸 수 있는 것이 식물 유래 이제 기능성 물질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할 때 식물 유래의 몸에 좋은 기능성 물질은 대부분이 2차 대사 산물입니다. 그러한 2차 대사 산물들은 평상시에는 잘 나오지 않고 있다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래서 대부분이 이 기온 일교차가 클 때 굉장히 많이 생성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서울대 약콩도 요즘 없어서 못 파는데요. 이것은 평창에서만 재배가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교차가 큰 곳이 우리나라 가장 높은 곳이 일교차가 많이 드는 평창입니다. 평창에 가서 일교차가 커야만 이소플라본, 몸에 좋은 이소플라본이 많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평창에서만 재배가 되고 그렇다면 북한에 가면 훨씬 더 이러한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좋은 물질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보면 평양의과대학에서 당귀 이곳에서 천연 뇌혈전 치료약을 개발을 했다.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이전에 벌써 박 교수님께서 많이 설명을 해서 저는 이것을 건너뛰겠습니다. 고려, 개상, 이슬람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자긍심을 갖고 있죠. 그래서 북한에서 이러한 것을 기록한 약전이 7판까지 나와 있고요. 2019년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의 동인당을 방문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첨단화 산업화 할 수 있을까 한번 고려를 해보는 것입니다. 또한 농약은 절대적으로 제재 품목입니다. 그래서 생물 농약이 엄청
북한에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 여러 이제 연구소를 지정을 해서 생물 농약을 직접적으로 만들고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것을 기록한 고려 식물성 농약이라는 책을 기본으로 해서 남한에 이것을 가지고 오셔갖고 약 안 치고 농사 짓기라는 책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말 다양한 것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고요. 이 책 내부에 보면 이것은 북한의 고려 식물성 농약을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진 책자다 하고 나와 있습니다. 아무나 사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물 공장이나 스마트팜을 이용해서 이러한 식의학 소재를 충분히 그러한 좋은 물질을 만들어내서 산업화를 시키면 되지 않을까, 이러한 것도 좋은 남북협력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재료들을 준비를 해놓고 방법들을 계획을 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전달하고 어떻게 협력 사업을 진행해 나갈까? 가장 좋은 것은 현장에서 직접 만나서 우리가 직접 해보면 가장 좋겠죠. 2000년대 초반에는 현장에서 직접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들어가서 일을 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2007년 이후에는 UN 및 미국 제재하에서 이런 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겠느냐? 그렇지 않죠. 여러 가지 논문을 발표한다든가 심포지움을 한다든가 이러한 그런 것을 통해서 어쨌든 기술은 이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도 2019년 12월 16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든가 재해에 대해서 저희가 국제 심포지움을 했을 때 연구소장 등 5분이 북한에서 넘어오셨습니다. 그래서 북한 청도에서 저희가 자료를 교류를 하고 저희가 만든 이런 매뉴얼들을 전부 건네주었습니다. 그래서 가져가서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것들이고요. 또 한 가지는 모델 지역을 이용해서 이것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경제개발 특구를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DMZ 접경 지역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직접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2013년에 경제개발 특구를 만들면서 농업개발부는 3개를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농업개발구를 이용해서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느냐. 특히 이 강화도 근처에 있는 강령 지역은 국제 녹색 시범구를 만들어서 북한이 유기농업 중심의 특구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이용하면 우리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느냐. 또 한 가지는 DMZ나 접경 지역을 한번 이용해 보자. 저희가 이 북한 접경 지역의 DMZ 접경 지역에 농촌 마을을 만들었죠. 저희가 민북 마을 국가 촌락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제대로 살고 있지 않은데 국가 촌락에서 이제 서베이를 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 그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그 땅을 소유하는 것이 가장 문제고요. 두 번째로 기반 시설이나 공공 시스템이 별로 좋지 않다. 그랬을 때 가장 원하는 것이 농업 및 보건의료 시설이 부족하다. 이건 남한의 민북상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그렇다 그러면 그 지역에다가 우리가 이런 바이오메디칼 클러스터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 농업도 들어가고 의료사업도 그 지역에서 만들고 북한도 넘어와서 같이 교류를 이룰 수 있다 그러면 이곳이 윈윈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다가 우리가 이러한 그 바이오메디칼 클러스터를 짓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지역에서 식물병원이나 식물검역을 반드시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까지 북한에서는 전 지역에 어느 정도 병해충이 있는지 서베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유전자원에 대한 서베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전자원이 보존되어 있지도 않고요. 이런 것들을 반드시 우리가 이루어져야 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이동성 병해충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큰데 2019년 노동신문을 전부 분석해 보니까 이 정도의 멸각나방이 8월에 있더라. 이건 농약을 치면 되지만 북한이 농약이 부족한 상황에서 멸각나방은 펄벅의 돼지 그 나오는 메뚜기 떼처럼 그냥 싹 사라져 버립니다. 대공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것이 먹어서 갈가치우면 굉장히 부족한 시대에 남한의 경우는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중국 광동성에다가 저희가 가지고 가서
거기 가서 그 시험 포장을 만들어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광둥성에서 이런 병해충이 생길 예정이다, 나온다 하면 남한에 있는 농민들에게 전부 저희가 이 메시지를 보냅니다. 지금 이러한 병해충이 발생할 예정이니까 조심을 해라. 그래서 이렇게 보고 시스템을 하는데, 이것은 뭐 북한이 그냥 연결만 하면 되니까 얼마든지 저희가 이런 시스템에서 함께 도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식물 검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1988년에 경남 하동에서 한 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2000년에 우리나라 전 지역에 벼물바구미가 생겨서 완전히 해를 입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신기하게도 2009년에 발행한 북한 작물 보호 백과사전을 이제 제가 액세스가 가능했는데,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벼물코끼리가 벼물바구미입니다. 북한 말로 물코끼리라고 하는데요. 북한의 제1병해충으로 벼물코끼리가 되어 있습니다. 북한에 이제 다 퍼졌다는 거죠. 남한의 하동에서 생긴 것이. 이만큼 식물 검역은 중요하다.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 2015년에 심포지움을 했을 때 북한에서 발표하기를 이 감자, 줄기, 세균성 마른병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는 70% 이 정도로 감염이 되고 있다 했는데, 정말 무서운 것은 남한에 이 병이 없습니다. 이거는 검역병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검역 없이 들어온다 그러면 남한의 감자가 전부 피해를 입게 되는, 완전히 없게 되는 거고요. 이 원헬스는 아까 박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건너뛰겠습니다. 그래서 원월드 원헬스를 이러한 바이오메디칼 클러스터를 DMZ나 접경 지역에 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남북 협력이 지금 상황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서제스천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왜 지금 우리가 이런 돈을 들여서 이런 연구 개발을 하고 이렇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봤을 때 만약에 중국 컨트롤로 북한이 지금과 같이 많은 컨트롤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연변을 한번 보십시오. 연변을 생각해 보면 이와 같이 중국의 큰 땅에 북한이 이렇게 매달려 있고, 남한은 정말 나중에 중국 앞에 풍전등화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저는 이제 늙어서 뭐 얼마 안 살지만, 그리고 보면은 모든 단위들이 중국 방식을 따라갈 테고, 그 다음에 중국 문화가 지배를 할 테고, 경제적으로도 중국 지배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다. 현재 연길 가보면 연길이 전부 한국말을 쓰고 있습니다. 한글로 표기하고 있고요. 한국말을 쓰고 있고, 하지만 당신이 본인들은 차이니즈라는, 중국인이라는 것에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차이니즈라고 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렇게 넘어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만약에 이제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됐다 하면 이 다음에 이제 영양 얘기를 많이 하실 텐데, 현재 영양 부족이 일어나고 있고요. 지적 발달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인데, 이게 일본에서 현재 최근에 북한의 군대 입대 기준이 낮아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150cm에서 138cm로 몸무게는 48에서 43cm로 줄였습니다. 그만큼 현재 고난의 행군 시기에 있던 그러한 친구들이 어려졌기 때문에, 지금 나이가 전부 군대에 들어갈 나이입니다. 그래서 신장 변화가 줄어들어서 이만큼 힘들고, 미 국가정보위원회에서는 지금 현재 북한의 징집 대상의 약 20%가 지적 능력 부족으로 머리가 나빠서 이거 군대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러한 연구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느냐? 건강한 통일을 위해서 지금 일단은 건강한 통일을 위해서는 이러한 노력을 지금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저는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뭐든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